자, 정부유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에 또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박 소장 또 원정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 첫 주 경마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물경마, 토요경마까지 진행이 됐고요. 일요경마 서울 거 11개, 부산 거 5개 이렇게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원정이 되는 58경주, 박 소장이 49경주, 그리고 임승진이가 36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체크하시고 참고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거 1경주 출발합니다. 1000m입니다. 6등급에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자, 6번 모란동백이 많이 좋아졌네요. 얘가 이제 휴장 전 경마일이죠. 지지난주 경마일에 출전을 하려고 했다가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이제 조교가 조금 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상태 베스트 컨디션을 좀 더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철 기수가 이제 48조 마방에 있는 애들을 타지 않고 이제 다른 조에 있는 애들을 탔을 때는 입상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마방에서의 기대치가 좀 셉니다. 자, 6번 모란동백 상태 좋다. 휴장 전에 어떤 컨디션 대폭 끌어올린 놈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솔. 네. 저도 그래요. 6번마 모란동백이 정말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이제 10마 빼고는 점수를 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사실 모란동백의 지난번 2착도 조금 전계운이 따라준 가운데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 또 꾸준하게 조교하고 덤비고 해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관심을 좀 끌었던 또 마방의 기대치도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일요 1경주가 마지들만 잘 상대한다면은 모란동백이 연타 때릴 수 있는 참 호조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란동백 양쪽에서 공이 이제 모란동백을 출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미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천 에이스에 붙여서 한 방으로 때려잡았던 말이기도 하고 또 저 역시 뭐 모란동백 좋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말 쪽에 이제 우리가 뭐 모란동백 한 마리만 갖고 연승식 살 것도 아니고 단승식 살 것도 아니고 자, 이거를 이제 엮어서 복승식 내지는 뭐 삼복승 또 요즘에 유행하는 삼쌍승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3마리 정도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번호 순서대로 가자면은 3번마 트리플 에피가 29조 망아지인데 데뷔전을 겨냥해서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조교 때 속보고 때 좀 어그적거리는 모습입니다만은 놔줄 때 강구보나 스포 때는 전혀 하자가 없는 사이즈가 좀 있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데뷔전 바로 가능권으로 보여주고 특히나 지금 8번 세딕시 쪽에 좀 눈길을 좀 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상대가 셌어요. 번호도 안 좋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한결 약해졌습니다. 자, 이여기를 태워놓고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8번 세딕시의 선행 버티기는 무조건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나 좋은 나들이 같은 말은 사실 사이즈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꾸준하게 조시발이 올라가지고 있어서 여러나 좋은 나들이까지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나머지 말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에 12마리입니다. 원정이 됐습니다. 네. 기수로 봐서는 배당이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조교로 봐서는 강력한 중심까지도 팔려줄 수 있는 그런 애 3번 한일강자입니다. 얘가 제가 이제 화요방송을 찍는데 그 화요방송 때도 추천을 드렸던 애예요. 그 조교 때 그 탄력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쫙 끌고 갔을 때 어떤 느낌, 그 느낌이 얘가 도대체 왜 못 들어왔지라는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그런 애예요. 기수가 문정균이기 때문에 조금 덜덜하게 팔렸으면 좋겠는데 말이 없고 들어올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어놨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난번에 정균이도 편성도 좀 셌어요. 그렇죠. 편성도 뭐 나쁘진 않아. 박소장. 뭐 저도 한일 강자는 뭐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데뷔전 때는 흙을 맞아서 좀 버벅거렸고 지난번은 외곽이라 좀 기대치가 나름 있었는데 역시 외곽이라는 게 항상 그 코너를 돌면서 조금만 좀 손해를 봐도 그게 이제 입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후차권이 또 조금 답답하죠.
일단 열돌 JS 스톰이 제가 좀 현장까지 좀 뭐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호흡이 조금 딸려 보이는 하는데 그러면서 스피드는 또 짧게 나오거든요. 지난번 이제 2착을 갖다 댔어요. 1000m 외곽 게이트 극복해냈습니다. 그 정도만 띄워준다면은 나머지 말들이 이렇게 세질 않아서 연투가 다시 한번 되지 않겠나. 10번마 JS 스톰을 3번과 함께 좀 가장 먼저 관심권으로 들고 현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말 중에 1번마 기가라이트는 이번에는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번에 문세영이를 태워서 제대로 한번 까내려고 했어요. 32조에서요. 근데 문세영이가 이번 주에 이제 정지를 먹어버리면서 작전이 좀 틀어졌는데, 문세영이 못지않은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는 이혁이를 태워놨습니다. 1번까지 딱 잡아놨습니다. 최근에 2번 신영철이가 냈던 성적은 의미가 없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칼을 갈고 나섭니다. 1번 기가라이트 관심권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중에 10번마 킹포세가 원래 1300을 쓴다고 했던 말인데 지금 1000m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좀 확인 좀 필요한데, 킹포세의 잠재력도 절대 무시는 못하고 또 지금 18조 망아진 7번마 썬볼트도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나와요. 의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외도 지금 이번 경주가 좀 설명을 드릴 게 좀 많은 경주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해서 짧은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정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에 9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루지만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7번마 스카이 돌풍 봐야 되겠습니다. 9월 달에는 순발력이 좋아서 이제 두 번째 자리까지 잘 따고 가더니 마지막에 가서 깽깽으로 뛰면서 이제 걸음이 죽어버렸는데, 지난번에 또 깡바닥입니다. 4코너를 도는데 완전 깡바닥이에요. 그래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했는데 마지막 구간에 픽하고,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뒤져보셔도 거의 마지막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짧게는 발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편성에서 갖고 있는 형을 좀 잘 나눠가지고 그렇게 좀 100%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나야 된다. 그런 전제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뭐 이번 경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특징이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윤티혁 기수라든지 뭐 장철 기수가 특별히 기술이 모자란 기수들은 아니지만은, 역시 이제 대세 중에 하나가 임기원 기수 아니겠습니까? 야무진 페이스 조절과 힘 한 배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1번 총알 가치를 배당이 이번 경주는 어차피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돼서 뭐 배당마다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게이트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데뷔전 이후에 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지 안장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자, 이번에 이제 추열이로 딱 안장을 교체를 해놨는데, 뭐 장철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믿음직스러워요. 제가 좀 추천을 드릴 때도 좀 믿음직스럽게 앞에 갖다 붙여놓을 애들은 충분히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추입할 거든 또 편안하게 차분하게 좀 탈 줄 아는, 말을 좀 잘 타는 그런 안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번 총알가치가 이번 경주에 원게이트를 받았고, 뭐 언급이 나왔던 스카이 돌풍이 좀 빠르긴 합니다만 기습적으로 앞선 전개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1번 총알가치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임승진이가 여기를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딱 3마리만 데리고 갑니다. 9마리 출전마 중에 6마리는 갓다리로 이미 정리를 해버렸고, 딱 3마리만 데려가는데, 일단은 뭐 이번 데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세만 시절에 브리저 경매 특별 경주, 또 가천 시장배 경주, 큰 경주에 주로 나갔단 말입니다. 직전에 일반 경주 나와서 맹탕인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무시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만 데카이는 일단 안고 가는 거고요. 또 4번마 크레모아 파워 역시도 전전 경주에 거세를 하고 나와서 이제 2번의 경주를 치렀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크레모아 파워도 가능권인 건 맞습니다. 자, 여기에 붙여서 이제 얘네들과 엮어서 이제 제가 승부의 포인트로 잡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좋아졌습니다.
자, 그동안에 뛴 거는 뭐 안 쳐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시 폭발, 힘이 제대로 차면서 걸음이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마방 기대감까지 이빠이 올라와 있고, 여기가 지금 특별하게 빠른 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그냥 선행까지 쏴버릴 말입니다. 준비 너무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말을 갖고 그 말과 엮어서 딱 3마리 엮어서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힌트는 백지영으로 해서, 백지영이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백지영 가수. 그렇죠. 예? 백지영. 네. 예? 오케이. 힌트는 백지영. 노래 제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노래 한번 불러봐. 불러봐요 진짜? 아이 안 돼요. 현장에서 한번 불러주시죠. 알았어요. 현장에서 제가 백지영의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 경주고요. 모두 12마리입니다. 이번 사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루정마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들어보겠고요. 원정이 먼저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12마리인데 12마리의 면면을 쳐다보니까 야, 중심으로 잡기가 참 깝깝스러운 애들만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라이트까지 내려오게 됐네요. 일단은 승급전에 따라가는 전개를 충분히 소화를 해냈고, 그때 당시 이제 마차부차가 레이스를 이끌어가면서 레이스가 상당히 좀 빨랐어요. 이번 경주도 레이스가 느리진 않습니다. 상당히 빠른 편성 속에서의 어떤 모습인데, 직전 경주 취입력 뭐 탁월하다, 뭐 정말 무시무시하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똑같은 비슷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뭐 승급전 부담점은 좀 올라갔습니다만 연이은 상승세 7번 스페셜 라이트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박 소장의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4번 하늘의 스타만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안토니오를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흙을 맞으면 좀 덜 뜹니다. 말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안토니오를 태어난 이유, 선행 한번 쏴줘라 이겁니다. 4번 하늘의 스타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렸고, 자, 여기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일단 2마리를 좀 세게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한 마리는 여기서 이제 또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2마리를 세게 보는데, 하나는 7번마 스페셜 라이트예요. 우리 원정일 위원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1월 5일 나니까 힘도 있고 스피드도 조금 있는데 아직 그 미완성된 상태로 계속 전적을 쌓아 나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2연타를 때리고 있죠. 11월 5일 날 첫 승을 거뒀을 때 코너 워크에서 서둘렀던 게 먹혔습니다. 지난번에 상대적으로 또 취입으로 탔습니다만은 박상욱 기수가 참 힘한 배를 잘해줬고요. 그러니까 마필의 특성과 갖고 있는 현재의 걸음을 박상우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7번 스페셜 라이트에게 이번 경주에서 점수가 좀 많이 실어 들어가냐면은 빠르진 않는데 가속 구간에서도 힘을 좀 쓰면서 선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애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놈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앞선에서 좀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1번 현무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또 경합하다가 기세나 어떤 자신감 이런 건 좋았는데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싸우다가 뒤졌는데, 이 현무를 비롯해서 앞에 나가서 좀 싸울 애들이 많습니다. 그 전개까지 감안하면은 7번마 스페셜 라이트가 2차 간에는 좀 더 안정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세게 보는 2마리 중에 한 마리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개 관계없이 기본 능력을 세게 보는 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놈하고 스페셜 라이트를 붙여서 한 방으로 사경주를 좀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곁다리로 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마필들은 삼복승 처리하면은 잘 됐을 경우에 싹쓸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경주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실베스타 스텔론인가요? 실베스타 왜 이렇게 삼경주부터 그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실베스타 스텔론이에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여기서 저는 연결이 안 되는데. 나는 바로 연결되는데. 그래? 라운 로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운 로키 실베스타 스텔론이 아니고 네. 다른 애다. 예. 어떻게 로키요?
힌트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박 소장의 사경주는 방송 메인 승부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3세마 경주 8마리인데요. 여기는 제가 금요일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3경주하고 분할이 됐더라. 금요일 3경주하고 이번 경주가 분할이 됐다라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앞에 갈 수 있는 애들이 몇몇 보이기는 합니다만 끝걸음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8번 금수령이라는 애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얘기 조교 모습을 한번 보시고 싶으시다면 12월 29일 날 조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등급 쇼트스톰하고 3등급 끝판에어랑 병합을 하는 모습 상당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검사 모습을 또 보시면 이제 흐뭇이라는 애랑 파이니스티 워리어라는 애랑 이 주행검사를 하는데요. 도대체 얘가 망아지가 맞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탄력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번 금수령 저는 뭐 이미 이 8번 금수령에 꽂혀 있는 상황이라 얘를 놓고 부산 1경주 풀어볼까 합니다. 박 소장. 저는 4번마 천연의 바다입니다. 역시 30조 마방도 10마 잘 만들어 나갔고, 그러니까 완성도를 굉장히 높인 다음에 이제 데뷔전을 쓴다라는 건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조성권이가 기승전기 구간이라 소속조 이성재한테 찬스가 왔다 봅니다. 요럴 때 이제 또 기가 막히게 잘 타내면은 단순히 1차 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한테 이제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깔끔하게 타내면은 또 자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한센의 잔마답게 빠른 스피드 발휘가 기대가 됩니다. 조성권이가 이번 주에 정지로 지금 4번 천년의 바다도 이성재가 타고 있고 또 8번 금수령도 사토시가 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성권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속쓰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두 마리 모두 상당한 주행검사의 모습을 보였고 또 양쪽에 설명했듯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도 잘 돼 있는데 조성권이는 좀 아쉽게 생겼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 야, 이거 이번 벌마함성 말값이 1억입니다. 근데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1억짜리가 맞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아직도 말이 어린 티가 철철 흐릅니다. 예. 이번에도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1억짜리라는 것 때문에 좀 배당판에 좀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중에 또 다른 망아지 7번마 스팟, 얘도 주행검사 내용은 별론데 주행검사 하고 나서 지금 2달 반이 지났습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일요일 날인가요? 19조 망아지 오종환에 탔던 거 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주행검사 때는 볼품 없었지만 확 좋아졌다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갖다 꽂더라고요. 자, 그만큼 19조 말들의 어떤 변화는 좀 빠르다라는 점 짚어가면서 부산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고요. 1300입니다. 4등급에 12마리고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1호전마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4번마 스타파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4일 날 폐출을 이후에 재검 때 아주 말짱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난데없이 1700m를 썼어요. 그것만 해도 조금 좀 찝찝했는데 당일 등짝까지 또 잘 만진 등짝이 아니라 원래 효종이 예정이었는데 이제 동화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요건 지워도 되겠다 꺾어놨더니 기본기는 또 조금씩 보여주더군요. 효종이가 다시 올라타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특징이 있거나 능력이 세 보이는 마필이 없습니다. 코스 잘 받았습니다. 최적전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2번마 마이비전입니다. 야, 이거 지난번에 제가 대가리 놓고 이번에 온다라는 확신으로 대가리 놓고 승부를 걸어갔단 말이죠. 느닷없이 재롱이가 기어들어오면서 마군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통안의 아쉬움을 남겨버렸는데 이 마이비전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확신을 갖고 추천드렸던 이유가 있죠. 4등급에서 뛰다가 강급이 돼서 내려왔다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뿐만 아니고 말 자체가 거세 이후에 조시가 완전히 살아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했고 다시 승군전을 치르는 상황에 또 지난번에 우승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배당 가치도 좀 떨어집니다만은 이번에 폭발적인 조치는 저는 또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이비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위원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자 오경주 메인급인데요. 아무래도 승급전 두 마리가 인기를 모으지 않겠습니까? 안쪽에 이제 언급이 나왔던 이번 마이비전 그리고 외곽으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뭐 탁월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9번 칼리오페 두 마리가 일단은 대끼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마이비전 같은 경우나 칼리오페 같은 경우나 직전 경주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현 4등급에서의 어떤 애들의 어떤 전력을 보면 전부 다들 기복마 그냥 바닥 때리고 있는 애들 이런저런 이유에 있는 어떤 요소들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승급전에 두 마리가 대끼리를 뚫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 4등급에 있는 애들 중에 정말 사이즈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고 물음표를 달고 이번 경주를 파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딱 나오는 애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서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물론 2번 쏘고 9번 따라가면서 그냥 앞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끝날까요?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잘라냅니다. 2번, 9번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배팅권에서 제외를 해놓고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언급이 나왔던 이번만 마이비전이나 칼리오페 대끼리 배당 깨고 메인 승부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자, 메인 승부 대끼리 깨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따로 준비한 노림수가 아주 막강한 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놈 갖고 견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이로니마의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오경주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조차 이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의 8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저 이번 경주는 역시 뭐 4번마 가속 챔피언 쪽으로 눈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00m 그대로 단거리고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4번마 가속 챔피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가속 챔피언에 이제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자면 저도 가속 챔피언을 좋게 보고 있는데 휴양을 갔다 와서 이제 헬로비너스라는 애랑 병합을 하는데요. 직전 경주에 이제 경합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경주가 풀리지 않는 모습 속에서의 어떤 가속 챔피언은 상당히 근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4번마 가속 챔피언에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데요. 가속 챔피언과 함께 한번 앞선에서 경주가 끝난다라면 7번마 돌아온 구남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포화조로 속에서 약간의 기록은 좀 거품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단거리 편성이에요. 그리고 세계 랭킹이 직전 경주 완전히 제어를 하면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9점 하방에 이번 주 기승 기수들의 어떤 면면이를 보면은 굉장히 좀 덜덜한 애들만 태워요. 그래서 7번 돌아온 구남 직전 경주 외곽 무빙 이번에는 편안한 선입 전개 저는 7번 돌아온 구남 쪽으로 포커스 맞춰 놓겠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제 2번마 순간의 법칙이 지난번에 이제 가다가 이제 배당으로 꽂아버렸는데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실력인가는 검증이 필요할 텐데 새벽 조교시의 모습으로 봐서는 조시가 좋습니다. 출전 두수도 많지 않고 해서 또 다른 취입 가능성에 염두를 갖고 있고 5번 세계 랭킹도 이번에는 말이 달라요. 직전에는 제가 마무리가 영 시원찮다. 마무리 때 말이 맛이 같더라라고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더백 얘하고 맨날 늘상 같이 아웃이 하단 말인데 인더백을 딱 앞에 보내놓고 그걸 쫓아가는 근성을 키워주는 그런 조교로 중무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하고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불안한 인기마로 잘랐다면 이번에는 저는 5번 세계 랭킹을 관심마로 좀 격상을 시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1700의 5등급 경주고요.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기만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좀 승부처들이 좀 전반전에 몰려 있죠. 방송 메인이 3경주고 또 메인 오브 메인이 6경주인데 그만큼 초반 분위기를 좀 잡아가겠다라는 임승진이의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경주 이제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인기마들의 면면은 뭐 뻔합니다. 1번 보석상자 또 5번 아주평은 안 팔릴 것 같고요. 승군전에 이제 마방을 옮긴 상황이라서 아주평은 좀 덜 팔릴 것 같고 6번 스카이시티라든가 8번 에클레어 뷰티, 9번 실버라이언, 10번 샤나오, 12 왕대장 이런 애들이 인기마로 어느덧 대두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불러드렸던 말들이 죄다 얼레벌레들입니다. 얼레벌레들이에요. 경주 편성이 맞으면 좀 뛰고 또 좀만 센 놈 만나면 못 뛰어버리는 그저 그런 말들일 뿐입니다. 지금 편성 자체가 이따오로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불러드린 말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그 인기마들 중에 임승진이 노리는 축막 없습니다. 대방팀 노리는 축 따로 준비했는데요. 이런 애들 지금 여기 팔리는 애들보다 두 사이즈는 위입니다. 두 사이즈는 위인 기량인데 최근의 사연 때문에 전혀 좀 덜 팔릴 거예요. 근데 이번엔 조교 때 워낙에 보여줘서 또 우리 원정일 위원 같이 조교를 또 매사기 있게 보는 애들은 추천을 할 겁니다. 그런 바람은 좀 불 것 같은데 아무튼 보여준 전적으로는 전혀 팔리지 않을 말. 그 말이 이번에 제대로 올라왔어요. 방금 말씀을 드렸듯 사이즈 면에서도 저 두 수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칼을 갈고 나오는 말. 여기 나오는 인기마들 모조리 잡아낼 수 있는 말. 그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광축이에요. 그 말 놓고 승부 들어갈 거고 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크게 이겨버리도록 할게요. 이번 6경주 방송 메인 오브 메인으로 해서 아주 크게 이겨버리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경주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시네요. 그래요? 주로 마음인 걸로. 뭐 가수 이름? 근데 이거는 가수 이름이 없어. 힌트를 많이 주시네요. 방송 보시는 분도 새해 첫날이니까. 그럼요. 근데 또 이렇게 힌트를 드려도 또 함께 하셔요. 그럼요. 궁금해서. 이게 맞나? 아니 굳이 뭐 촉 잡으신 분들은 함께 안 하셔도 돼요. 촉 잡으신 분들은 함께 안 하셔도 되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서 또 확인해서 또 압축된 막건으로 또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3정 주입니다. 1200 혼합사 등급에 모두 10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이번 경주는 국산마 4번마 캡틴 포스가 가장 유리한 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잘 뛰고 있고 또 비슷하게 팔릴 마필도 있긴 한데 캡틴 포스가 이번 경주에서는 뭐 한 마리 정도만 보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가기가 정말 전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전혀 흠을 잡을 만한 구석이 없다. 4번마 캡틴 포스 세게 보고 있습니다. 원정 기본기는 있는데 얘가 조금 좀 터져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영웅일기나 이제 영광의 포리 이런 애들이 좀 팔려주겠습니다만 배당이 좀 짭짤할 거예요. 7번 스윕 위닝 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주 무기는 추입이 맞아요. 추입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데뷔전에서도 그랬고 1000m, 1200, 1000m 계속적으로 좀 코스를 좀 잘 잡다 보니까 욕심을 좀 부리더라고요. 앞에다 갖다 붙여놓으려는 그런 욕심들. 안 되는 거죠. 초반에 힘써버리면. 근데 이번에는 1200m 거리를 좀 늘려서 나왔고 사토시라는 안장을 좀 교체를 해놨습니다. 항상 앞에서 끝났던 그런 어떤 레이스 속에서 아쉬움을 좀 보였는데 저는 이번에 좀 찬스를 좀 잡았다. 안장 교체 7번마 스윕 위닝 배당마필로 말씀드립니다. 스윕 이닝에 배당마까지 언급이 됐고 4번 캡틴 포스는 뭐 우리 박수장이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뭐 웬만하면 올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있고 또 큰 경주도 뛰었단 말이고 나머지 이제 관건인데 임승진이는 또 다른 배당마 6번마 코리안 포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경주 적응력 부족, 또 흙 맞는 거 싫어하고 또 경주를 이제 망아지가 처음 뛰다 보니까 겁을 내고 이런 것 때문에 데뷔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구경만 하시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뛰면 말이 확 바꿔질 수 있다. 다음에는 요주임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주임마라는 표현에 맞게끔 이번에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등짝도 승부기 좋은 2000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 딱 대가를 서 있는 상황에서 한번 제대로 갖다 때려 붙여볼 요량으로 준비까지 하고 나왔고 등짝까지도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봐서 개인적으로는 부산 삼성조 같은 경우는 승부로까지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1700에 3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12를 큐피드 플라워입니다. 1700의 가장 외곽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 중반까지의 불리함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주행심사 다시 받고 돌아온 이후로는 분명하게 말이 스스로 잘 뛰어요. 그래서 정말 이기지 못할 상대들 만났다면은 그러면 좀 생각을 멈칫해 봤겠는데 그 정도 사이즈는 지금 액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장초일 기수도 그 정도는 좀 머리를 굴려가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것이고 초반보다는 일단 뒷직선 이후에 힘을 써야 될 구간에서 적절하게만 걸음을 쏟아내 준다면은 충분히 또 연투 이상 또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안쪽에 이제 3번 스마트파크가 이제 큐피드 플라워하고 강력하게 좀 팔려줄 애로 좀 보여지는데 얘가 이제 힘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4번 로켓킨. 얘는 이제 연승 때릴 때 옛날에 이제 그 몇 조예요? 그 지금 집에 간 외국인 조교사. 55조. 예. 그 조교사가 이제 관리를 하던 브라이언. 네, 브라이언이 관리를 하던 이제 로켓킨인데 얘는 브라이언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뭐 갔으니까 뭐 저기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승을 때리다가 제가 언제 잘라드렸죠? 정정이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7월 15일부터 계속 잘랐어요. 안 됩니다. 잘랐어요. 직전에는 좀 사실 놀랬습니다. 완전 이제 배팅 이제 뭐 그러니까 언급조차도 이제 안 될 만큼 인기도에 밀려 있었죠. 근데 제주의 하늘 그때 당시에 이제 포화주로 속에서 제주의 하늘이 막판에 쫙 치고 올라오는데 로켓킨이 많이 버텼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경주 거리가 1900m였습니다. 자, 이제는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자를 만큼 잘랐고 관심권에 완전히 좀 벗어나 있을 상황인데 4번마 로켓킨 힘 많이 다시 한번 올라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로켓킨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원정일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55조에 있다가 25조 승균에 있다가 그렇죠, 네. 이번에 다시 외국놈 34조 마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몸뚱이가 무겁다. 체중을 빼려고 담요까지 씌우면서 길게 하고 있는데 체중이 안 빠진다. 현장에서 체중을 확인해서 흡족하게 빠져 있으면 갖고 가자 했는데 딸랑 1kg가 빠졌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가차없이 잘라버렸는데 그러고도 방금 원정일 의원이 언급했던 띱니다. 자, 이번에 정전이가 정말 길게 해가면서 다이어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힘을 실어드리자면 현장에 체중이 좀 빠져나와야 더 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kg 정도? 넉넉하게 한 15kg 정도까지 빠져버리면 한 10kg 정도만 빼주면 저는 힘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로켓킨 관심마로 저도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정주입니다. 1600에 3등급이 11마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원정일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아데리 진주, BK세이 두 마리가 다시 한번 또 리턴 매치고 담양태양 가세하는 상황이고 똑같이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데리 진주 쪽에 좀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직전이 승급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승급전 바로 통하는 어떤 걸음을 보여줬을 때 불리했던 어떤 게이트 그리고 코너부터 무빙을 막 떠서 무리했던 어떤 모습이라면 직전에 이제 목 차이로 간신히 담양태양한테 2착 입상을 버텨낸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가 않아요. 조건 자체도 좋아졌고 걸음 승급전이라도 확인했고 현장 인기마겠습니다만 2번 아데리 진주 말씀드립니다.
박 소장. 세 마리가 거의 뭐 큰 걸음 차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등짝을 차지하고 있는 기수들 간의 어떤 자존심 대결이라고 할까요? 기승술 싸움도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당시 뛰었던 BK 세이, 담양태양 다 좋아요. 다 좋아 보입니다. 이제 정도윤이라는 담양태양이 사실 이거 좀 배당이 받쳐갈 정도만 돼도 좀 가져가고 싶은데 결국은 등짝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부산 경마 봐도 진짜 등짝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경마에서는 등짝을 빼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버만 BK 세이 뭐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아데리 진주하고 한번 맞짱을 떠볼 수 있는 일단 1순위 마필로 꼽아보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틀려요. 지금 원정일 의원이 언급했던 게 이번 아데리 진주고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게 이제 BK 세이인데 다시 만났습니다. 2번, 5번, 7번이. 근데 일단은 뭐 말 상태는 뭐 다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제 부담 중량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두 마리가 모두 이제 안말이면서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탐양태양은 정도윤으로 기수가 바뀌면서 대략 감량 효과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저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다시 만났다면은 저는 7번 마차 담양태양 쪽에 우선 눈길을 좀 주고 싶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뭐 좀 더 분석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사경주 결국에는 뭐 지난번에 같이 됐던 세 마리를 따로따로 한 마리씩 추천하게 됐는데요. 근데 인기마들의 전략이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일경 주고요. 1800의 2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연이 준비한 일요일만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방송 메인을 잡을 때에 이제 우리 팬분들께서 이제 쟤는 무슨 경주에 메인을 잡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대끼리 부러뜨리기, 혹은 배당만 놓고 배당 잡아먹기, 뭐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고 메인을 정리를 좀 드리는데요. 이번 경주는 조금 다릅니다. 인기마 중에 하나 걷어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안쪽에 2번 와일드 썸더, 그리고 9번 짜릿, 난초의 고향도 인기를 조금 모을 수 있는 상황이고 12 구통사도 승급전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사이즈라면 분명히 뭐 팔릴 수 있는 그런 애고, 요 4두 정도, 네 마리 정도가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이미 좀 꼬랑지를 말고 있다? 아유, 안 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가 딱 폭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갬블이 딱 되더라고요. 일단 인기를 현장에서 어떤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좀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에 나갈 수 있는 애 중에 하나는 제가 현장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아예 강하게 좀 잘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남은 애들 가지고 승부를 볼 건데 주력 반주력 확실하게 여러분께 힘 실어 드릴 것이고요. 언급이 되지 않은 애 중에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 괜찮은데 그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이 불안한 안장들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좀 안장을 교체해 놓고 나오는 상황이고, 교체해 놓고 나오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느낌, 확실하게 이번 경주 1800m를 좀 노리고 나왔다는 느낌인데, 막판 한 발 기대해 볼 수 있는 놈까지 4마리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메인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불안한 인기말을 한 마리 자르는 것도 포인트고, 또 나머지 내용 있는 노림수말을 갖고 있는 것도 포인트고, 이런저런 포인트들이 모여서 원정일이로 하여금 일요일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차 부산 오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뭐 10번마 파샤는 또 봐야죠. 지난번에도 또 추천을 드렸었고 도쿄블루가 그 상승세를 기반으로 기세 좋게 또 선행을 나갔지만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페이스를 다 감당하고 또 2차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뛸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앞선에 조금 복병 배당 낼 수 있는 버티기 때 배당 낼 수 있는 복병은 있는데 무조건 인정해 줘야 될 정도로 탄탄한 순발력 마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또 역시 30조 마방에게 좀 기쁨을 안겨줄 수 있겠다. 이성재 기수 파이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이. 네, 맞습니다. 뭐 파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앞에서 걸음을 보였던 애고 직전 경주 추입도 상당히 좋았던 애고 도쿄블루를 이길 정도면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고요. 저는 기습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기습. 바로 전 경주였죠. 부산교차 4경주에서 저희가 이제 뭐 아델의 진주, BK세이, 담양태양 이런 애들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걔네들하고 같이 뛰어가지고 착 차이가 없었습니다. 1번마 새로운 법칙이 전 아예 선행을 쏘고 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부산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김철호가 처음으로 좀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애를 좀 타고 있는데 새로운 법칙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샤 새로운 법칙. 여러나 비스트우드가 직전에 이제 1400에 나와서 절전을 치러버렸습니다. 얘 적정거리를 1200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후구가 아주 쑥쑥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했고 또 1200 적정거리 나왔고 저는 진겸이의 어떤 그 최근의 성적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말 잘 탄다고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신의 기대주, 그러니까 기수 중에 말이 아니고 기수로 해서 신의 기대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스트우드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고요. 1200 혼합 3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습니다. 자, 구경주는 현장에서 배당판에 좀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차 초벌 예상을 할 때 하고 느낌 좀 다르게 자꾸 들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안 될 말들은 역시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되는 한계 말들이 하나 두 개 따져보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배당판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7번마 위너골드는 그 와중에도 또 꿋꿋하게 인기 마필로 팔리겠죠. 줄서기로 해서 11월 4일 날 선행승을 거두고 나서 직전 경주 또 따라가서도 또 무난하게 상대들을 이겼기 때문에 3등급에서 이제 검증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너골드 중심으로 해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기록이 조금 후져요. 제가 볼 땐 직전 경주 감량 이점도 제법 플러스가 됐었다고 보고 자, 위너골드로 주력 때리긴 합니다만 놓고 때리는 마필이 위너골드는 아닙니다. 놓고 때리는 충만은 박 소장이 믿고 세우는 충만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 붙여서 위너골드 한 방 가는데 위너골드가 삑살이 나는 부분까지도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역시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원래 그 짝발이지만 좌구볼을 참 잘 쓰던 마필인데 최근에 왼쪽 다리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쭉 뻗어줘야 되는데 왼쪽이 안 좋으니까 못 뛰죠. 그 부분이 이제 많이 호전돼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놈 놓고 쌍승시까지 구경주 메인 승부답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주긴 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힌트예요. 그런가요? 예, 그 무슨 힌트예요? 그 말에 대한 설명이. 진료 내역이나 나오잖아요. 그 짝발 뛰는 게 실려 나와요? 좌전지 파행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좌전지 파행 많아. 많아? 자,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또 힌트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좀 어려운 힌트 같긴 한데 아무튼 좋은 마음으로 또 힌트까지 좌전지 파행이라는 질병이 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단점까지도 해소를 하고 나오는 말, 그게 바로 승부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시아라 양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고요. 1801등급 7마리입니다. 원정일입니다. 네, 경주 조건이 워낙 좀 불리했고 그리고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습니다. 1번마 굿 캐스팅인데요. 게이트 조건이 또 좋아졌고 휴양 갔다 와서 요 정도 1등급 편성이면
저는 무조건 재밌게 봅니다. 이미 1등급의 검증이 끝났고요. 1번 굿 캐스팅 말씀드립니다. 소장박. 그렇죠. 지난번엔 투데이하고 해야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뭐 굿캐스팅까지는 지금 눈길이 도저히 안 간다까지 말씀 좀 드렸었는데 굿캐스팅 빼고도 축을 잘못 선정을 해서 적중하지는 못했어요. 이번엔 굿캐스팅 또 코스도 좋고 봐줘야 되는데 우리 원정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두 분께서는 그 전진구라는 등짝을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참 아직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금요경마하고 오경주까지 일요 교차 경주까지 이렇게 쭉 전진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필 생각이에요. 참 다양한 마방에서 부릅니다. 정말 다양한 마방에서 전진구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글쎄요, 저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뭐 특징이 없어요. 아직 뭐 감량 그 정도인데 이번 각별안이죠. 이게 원래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또 취입 가능성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능력 자체는 이미 검증이 다 끝났었는데 19조 마필답지 않게 돌아온 이후에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그 15번도 안 뛰었는데 다 된 거냐 그런 좀 안타까움도 조금 있는데요. 7마리 뛰는 편성에 휘영마 2마리 낑겨 있고 또 진짜 센 말이 없어서 팔리게 된 굿캐스팅이 대가리 역할을 한다면은 조금만 야무지게 타준다면 여기서 과거 능력 소환해서 본다면은 충분해요. 이번 각별한 현장까지 예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박 소장이 그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못 맞힌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불편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토요경마 때도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순간 경주 때. 네. 나는 이제 아름다운 순간을 전전에 배당을 낼 때 나는 맞췄단 말이에요. 못 맞췄다며. 근데 아까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내가 맞췄다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굿캐스팅도 지난번에 자르고 투데이에 해야를 한 방으로 때려잡았는데 박 소장이 또 못 맞췄다고 또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또 그 안타까웠던 아쉬웠던 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내가 맞췄다고 자랑하기가 좀 그러니까 못 맞췄다고 말을 하지 마요. 못 맞힌 건 자랑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냥 맞힌 사람은 자랑을 좀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자랑하십시오. 결국에는 그거였고요. 자, 저는 7번마 파티 어게인을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데뷔했을 때부터 제가 주구장창 거품을 물었단 말이에요. 얘가 1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고속 순군으로. 뭐 얼레벌레 올라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기고 올라갈 말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이제 1군에 올라왔죠. 근데 이미 8월 달에 2등급 졸업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간을 쉬었죠. 쉬었던 이유를 알아보니까 1군에 올라올 때까지 고생했다. 힘들었으니까 편안하게 어디 휴가 좀 갔다 와라. 이걸로 쉬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또 다른 휴양마 6번마 킹 오브 레이스는 뼈다귀 골절로 인한 휴양이라면 공백이라면 7번 파티 어게인은 그동안에 보상 차원에서 말한테 충분한 휴식을 준 휴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휴양마라도 저는 7번 파티 어게인은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고 또 워낙에 임승진이가 또 좋아하는 말이고 센 말이다. 그래서 1군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7번마 파티 어게인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천지백의 1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8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자, 8번 흥룡 빼고는 뭐 얘기가 안 되죠. 지난번 역시 저희 방송에서도 이건 뭐 이변이 있을 게 없다. 흥룡과 천마의 싸움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렸고 저는 천마를 가지고 또 삼복순까지 아주 뭐 뜻하지 않은 고배당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8마리 뛰는데요.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8번마 흥룡 1200m답게 이준철 기수가 좀 서둘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맞힌 걸 이야기를 해요. 이건 또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참마 삼복승이면은 아예 짭짤했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걸 삼쌍으로 뒤집어 버렸으면은 이 삼쌍이 몇 배 나왔는지 모르겠어. 한 최하 몇백 배는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겠죠. 참마가 3등을 했고 또 쌍승식이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맞힌 거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먼저 네.
저는 이번 경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썬록도 무시할 사이즈는 아닌데 젠터너리가 얼마나 갖다 비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5번 장산제왕의 단독 선행을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행을 못 간 아쉬움도 있었겠습니다만 거리적인 부분도 그랬고 장산제왕이 일단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어떤 독단적인 어떤 전개를 좀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 애기는 합니다만 얘가 일단은 선행을 갔을 때는 저는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1200m에서는 인기도에 조금 밀려 있을 것 같은데 5번 장산제왕 노림수 말로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이제 8번 흥룡을 이제 중심으로 배당판이 쫙 빵꾸가 날 텐데 뭐 거의 전 두수가 지금 빵꾸가 날 판이에요. 1번만 더블 드래곤 빼고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빵꾸가 난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원정일련은 장산제왕을 출연해 주셨고 4번만 브리그가 일단은 조시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1200이 너무 짧아요. 언제 이게 언제 추입을 할까? 그냥 선행 가면 선행? 선행은 못 다비드가 스타트 좀 끊더라고요. 선행을 가면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장산제가 좀 빠르긴 하고 또 젠터너리도 또 스피드가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광자 호차권은 이제 빵꾸 날 말 중에 신규광자가 이번에는 조시가 괜찮아요. 지난번에 몸때가 좀 무거웠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마방에서 신경을 좀 쓰고 나옵니다. 그 점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신규광자 안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300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 모두 12마리. 야, 이게 마지막 경주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일단은 박 소장 먼저 듣겠습니다. 네. 5번마 승리 기억 요거를 일바따로 현장에서 좀 주목할 생각입니다. 뭐 조교 뚜렷하게 하지 않았는데 8월 20일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기가 좋은 말이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휴양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게이트 조건 자체도 나쁘지 않고 제가 아까 10경주 때도 다비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뭐 직선 플레이가 화려했던 어떤 장면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스타트하고 연결하는 과정은 누구한테 좀 주워들었는지 이 과천 서울경마장에서는 초반에 못 붙으면은 말짱황이다. 붙고 봐야 된다. 그걸 좀 코치를 들었는지 스타트 잘 끊더라고요. 그래서 1호 경마 10경주까지 다비드의 플레이를 좀 잘 지켜보고 승리 기록도 뭐 지금 만만하게 놀면서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만 스타트 깔끔하게 끊어주는 모습이 계속 관찰이 된다면은 이건 뭐 선입은 그냥 붙을 것 같아요. 오바마 승리 기억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이 빅투아르 친구다 그러잖아요. 다비드가 빅투아르 완전 친구요. 프렌드 베프. 베프래요. 원베프. 좀 두 마리를 좀 째고 있는데 조금 배당이 없는 애하고 좀 배당이 많은 애하고 좀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배당이 조금 없을 애 8번 막지마 말씀드릴게요. 얘가 이제 복귀 우리 전문위원 박 소장님께서 계시긴 합니다만 직전에 그 올라왔던 그 탄력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경주 때 이렇게 뛰는 어떤 모습을 볼 때 와, 저 힘 봐라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앞다리가 이제 앞 가슴이 쫙 벌어져 가지고 그 올라올 때 그 힘 그거를 제가 이제 8번 막지마하게 봤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3주 만에 좀 출전을 합니다. 이번에 뭐 조교도 이제 뭐 크레모와 파워랑 병합을 하는데 뭐 여유 만만 뭐 넘치는 모습이고 꾸벅하고 이제 늑발주를 하면서 막판 탄력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거리를 늘려서 내려왔고요. 늘려서 출전을 하고 있고요. 레이스도 좀 빡빡한 상황 속에서 막판 취입력 직선주로 해서 막지마 8번 날라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마지막 경주를 좀 재밌게 본다는 이유가 지금 양쪽에서 설명했던 5번 승리의 기억 그리고 8번 막지마 포함해서 이건 뭐 한 4마리 그러니까에서 답이 나와 있다고 봐요. 5번, 8번 외에 최대 노림수는 이제 3번마 레볼시마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데뷔전 때 등자가 끊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꼴등을 해버렸어요. 등자가 끊어지면서 아예 뭐 경주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레볼 시마르인데 이번엔 정말 준비 잘해놨고 또 얘가 원래 지난번에도 좀 긴 거리를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긴 거리 가면은 뭐 떨어지는 어찌는 뭐 그래서 1000m를 나왔던 건데 이번에 1300 제대로 거리를 맞춰서 나왔고 말까지 진짜 허벌나게 좋아요. 아까 저 나왔던 4등급 차민굿이라고 병합을 하는데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3번 레블시마르 그리고 이제 예안가가 없는 3번 티지글리가 문제인데 얘는 주행 자세가 좀 높죠. 그래서 긴 거리는 안 되는데 1300까지는 좀 간당간당하게 가는 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가리 팔려고 못 왔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시에 그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막 쳤었어요. 그래서 말이 좀 놀랬다라는 또 핑계를 대더라고요. 과연 이제 정상 날씨에 정상 주로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좀 관건이 돼서 아무튼 이번 경주는 2번, 3번, 5번, 8번 이 네 마리에서 웬만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축마가 있다면 이번 경주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경주를 상당히 좀 재미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리에 대한 설명을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촉을 잡고 또 왁구를 정하시면 쉽게 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018년 2018년 첫 주경마 정보쇼 시즌 4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겠고요. 또 저희들은 남는 시간 동안 열심히 또 준비해서 부족한 거 있는가 없는가 투척해보고 또 현장까지 여러분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